스냅앤 푸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3백, 4백에 대한 이야기. 왜 3백과 4백 도대체 무슨 차이냐? 그리고 3백을 왜 자꾸 콘테 같은 감독이나 최용수 같은 감독이 3백을 자꾸 쓰려 하는가? 왜 생활체육에서 3백 쓰면 필패하는가? 아, 그런 정도로. 이런 거 얘기를 해보자고. 서로 알아듣기 쉽게 조금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긴 할 것 같아서. 일단은 4백. 포백을 언제 쓰냐를. 센터백 출신이잖아. 그렇죠. 키는 작아도 센터백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포백을 쓸 때 주로 원톱일 때, 상대가 원톱일 때 사실 포백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상대가 이렇게 원톱이면은 보통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그렇죠. 하나가 이렇게 묶고 나머지가 커버 보고. 일단은 제일 쉽게 그냥 포백은 다른 이유들도 많겠지만 원톱일 때 사용하기 좀 유용하다라는 게 포백일 것 같고, 투톱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백스리를 쓰는 게 되게, 이런 이유 때문에 포백을 사용하는 이유와 3백을 사용하는 이유가 제일 크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수가 2명이니까 4명을 쓰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그치? 반문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공격수 1명에 수비가 1명씩 이렇게 붙는다고 가정하면 결국 수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도 있지만 상대가 이길 확률도 크기 때문에 지역으로 서서 3명이 2명이 어디론가 움직여도 늘 우리 시야 안에 둘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3백을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원톱, 투톱 이 얘기는 너무 신박하게 이해시키는 거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포백과 3백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포백은 4명이 수비수고 3백은 3명이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잖아. 오케이.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3백과 포백을 이해시킬 때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중앙 수비수의 숫자. 2명의 센터백이냐 3명의 센터백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왜 원톱이라고 할 때는 포백이냐라고 생각할 때 가운데 2대1이 되니까 포백을 쓰는 게 낫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3대4니까 숫자적으로 늘 한 명이 우세하잖아. 3백, 투톱일 때 3백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되면은 보통 3백을 투톱일 때 쓰면 우리 중원 숫자가 보통 5명에서 6명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카바를 붙어도 여기 윙백한테 이미 묻어 있을 거고, 그런 상태니까 이 숫자, 난 가운데 숫자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된다. 그 말이긴 했는데 형이 조금 더 편하게 간편하게, 어쨌든 3명의 센터백이냐 2명의 센터백이냐의 차이로 4명의 수비수가 쓰냐 3명의 수비수가 쓰냐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팀들, 우리 팀도 그렇거든요. 되게 많은 팀들이 포백을 쓰잖아. 대개들 그렇죠. 그 포백을 쓸 때 대다수 이 자리를 이렇게 낮춰 세워. 근데 이제 보통 지도자들이나 축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풀백이 올라가서 붙어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 많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가 뭘까? 풀백이 이렇게 기능해야 되는 이유. 수비진이 수비를 할 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 아마추어 감독님 입장에서 지시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쓰라고 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대가 이렇게 내려오면 일단 이 우리 윙이라고 치자. 우리 측면과 미드필드라고 치자. 일단 이 공간을 요만큼의 공간을 이미 허락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공간에 이 전진을 막기 위해서 올려두는 게 1목적. 그리고 혹은 여기서 3자 패스를 당해서 공이 이 뒤로 떨어져도 풀백보다 센터백이 먼저 그 장소를 선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뭐 이 목적. 간단하게는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 2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 입장에서 보는 시야가 다르잖아. 아니 뭐 엘리트 축구에서도 사실 비슷한 이유들이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요즘에 현대 축구의 추세가 빌드업의 위치가, 그리고 빌드업의 시작점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히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넓은 공간으로 전진시켜 놓고 높게
올려놓은 상황에서 높게 올려놓은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공격할 때 숫자도 어쨌든 요즘엔 트랜지션이라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공수 전환에 대한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 속도감을 조금 더 빠르게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진 배치를 해놓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밑에서 쳐져서라고 가정하면 공격할 때의 전환이 아무래도 높게 전진되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해야 되기도 하며 공격을 한번 나갔다고 했을 때도 수비의 전환 시점까지도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조금 더 전진 배치해져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공격하는 순간에도 예를 들면 지금 요 그림대로면 요만큼만 공격할 때 뛰고 수비할 때도 혹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요만큼만 뛰면 되는 체력적으로 안배할 수 있는 시간적과 공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밑에 있을 때는 이만큼을 뛰어서 올라가야 되는 시간과 체력과 수비할 때 이만큼을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들이 현재의 트랜지션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진 배치를 저는 지금 현대 축구가 전진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드필더가 보통 선출이 아닌 경우에 풀백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미드필더들이 죽어나는 이유가 미드필더들이 이 장소에 다 커버가잖아. 아무래도 저도 같이 주말에 한 번씩 클럽팀이나 조기축구에 나가서 뛰다 보면 아무래도 미드필더 활동량이 국가대표 미드필더처럼 활동량 이상을 뛴다고 봐도 무방하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게 상대팀도 한번 일단 전형적으로 일단은 되게 4-3-3을 요즘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자세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잖아.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제일 겁내는 게 이거지. 풀백들이 이 뒷공간 먹을까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서 놓게 되면 패스가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전진을 시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포백을 해봤어. 선수 시절에 3백 써본 적 있니? 있죠. 가뜩이나 키가 작아가지고 요 자리에 제가 쓰는 경우가 많았고 옆에 이제 조금 더 키가 크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3백도 서봤고 이제 포백도 이렇게 있으면 항상 키 크고 좀 빠른 친구 저는 늘 조금 더 뒤에 처진 리베로 역할을 항상 어디든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량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에 이제 분할 역할을 했죠. 칸나바로는 이제 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왜 생활체육에서 3백을 선호하지 않는가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3백 쓰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쓰는데 잘 안 되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것도 쏙쏙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 빼고는 다 공격하고 싶어해요. 결국에 조기축구에 클럽 나가면 자 3백이니까 우리 이럴 때 수비 각자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얘기해도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 빼고 그냥 원백이 되는 거야. 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 진짜 이거 말 그대로 이렇게 그림만 놓고 보면 축구가 아니고 혼자 전쟁터에 이거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너 혼자 살아남아라. 그래서 3백을 주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팀 창단 초기에 3-4-3을 좀 제가 원래 3-4-3을 엄청 좋아해요. 왜 좋아했어요, 형은? 저는 친구들이랑 3-4-3을 엄청 오래 썼고 이 자리를 엄청 오래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백스리도 이 발전의 역사가 좀 있어. 뭔지 알지? 어떤 역사 있죠? 너로 대표되는 이제 파이터 둘 두고 여기에 이제 스위퍼. 그쵸, 스위퍼. 근데 요새 이제 어느 순간 이 중간에 잠깐 나왔던 게 플랫 3. 하나 리더를 대상으로 야 모터로 못 부딪히면서 축구해. 야 수비는 단단하게 하되 우리 머리 쓰자. 미야모토 츠네야스라는 선수가 이 가운데에서 플랫 3를 맡았고 이걸로 이제 업사이드 트램 포백 이제 3백 포백처럼 썼던 그 트루시에 감독식의 이제 3백이 있었고 그쵸. 이제 콘테나 이제 이런 세대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썼던 것 중에 우승할 때 트래블상 당시가 3백이긴 했죠. 센터백 하나만 전문 센터백 하나만 두고 풀백과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양쪽에 둬서
아예 포진상으로 이제 오히려 얘네가 내려와서 이런 3백 형태를 만드는 이제 변형으로 그쵸. 오히려 WMW 같은 포지션 옛날 그런 구식 포지션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피파 그러니까 이제 지금 FC 온라인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윙백이 죽어라 뛰어야 돼서 이제 파이브백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적 542를 만드는 게 실제로 그게 있었어 2018년인가 2014년 월드컵이 끝나고 바날 감독이 네덜란드를 이끌고 542를 쓰면서 월드컵 4강에 올라서 4강에 오르죠. 그때 여기에 이제 왼쪽에 다니 블린트라는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이때 그 바날 감독의 특유의 그 인터뷰십과 이 팀의 느낌과 인터뷰를 굉장히 좀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전술 설명을 그냥 해버린 거야. 아 인터뷰 당시에. 나는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얘는 원래 투톱처럼 쓰는 건데 다니 블린트가 워낙 이렇게 되니까 얘를 투톱처럼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니네가 이 파이브백을 구식이고 수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갖고 그때 당시 월드컵이 끝나고 어느 정도 선풍적이었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달에 4경기를 하잖아. 그럼 3경기를 542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3백이 다른 게 것보다 이 앞뒤 간격도 중요한데 이 양옆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 포메이션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선수 출신이 아니면 똑똑해도 소화가 안 되는 자리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매번 바뀌는 거야. 이게 뭐냐면 3백 포메이션 자체가 상대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쌈 싸먹기 힘들어지는 포메이션이다. 근데 제가 오늘은 말이 길어지죠. 제가 한마디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기 축구회를 처음 하던 시절 우리가 조기 축구회를 처음 만나던 시절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에 견본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프로축구 팀이 K리그 팀이 맞아. 백스리만 썼습니다. 백스리만 쓰고 그렇지. 그 홍명보로 대표되는 대표팀도 백스리 원래 히딩크가 4-2-3-1을 쓰고 싶어 했어. 맞아. 근데 사실 이것도 이런 얘기죠. 홍명보 때문에. 홍명보가 포백을 적응을 못해서 근데 오히려 또 3백을 세우니까 조금 더 나은 이 역할 배분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3백을 썼던 것도 있고. 맞아. 역시 축구의 아마추어 쪽에서의 어떤 대화들을 상대하기 힘들어.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성인 돼서 포백을 처음 섰는데 포백이 너무 어렵더라고. 포백을 처음 서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잘 쓸 수 있어. 왜냐면 여기는 사실은 기량보단 입이잖아. 입과 몸으로 머리와 머리. 근데 나보다 더 윗선배들은 견본이 없잖아. 견본이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밖에 그치, 없어. 맞아. 아니면 이제 프로축구 K리그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냐? 어떻게 해결하죠? 앞센터로 해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포백의 변형 형태인데 그 위에 3명을 좁혀놓고 밑에 아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퍼라고 하죠 옛날. 스위퍼 이제 쓰고 다닌다고 스위퍼를 두기 그래,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이드 어태커가 되는 거야. 사이드 어태커. 그럼 여기 한 명 남잖아. 그쵸. 링커가 되는 거예요. 링커. 옛날 편이잖아요 다. 링커. 얘는 앵커. 링커가 되는 거야. 앞센터. 이제 좀 앞센터라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이게 앞센터가 조기의 용어입니다. 아 그렇죠. 어쨌든 조기 분들이랑 아마추어 분들 많이 보실 거니까. 앞센터 그리고 이제 링커 그리고 사이드 어태커 이렇게 있고 이제 보통 여기 플레이메이커, 게임메이커 이런 소리 듣던 시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찌됐건 생활체육팀을 오래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3백을 이제 가끔 시도했을 때 저는 윙백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내려서 사용하냐? 일단은 만약에 사이드로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붙어 간다면 그러면 사이드 붙어 그러면 이제 윙백이 어쨌든 못 잡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나는 그 스토퍼를 붙이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그러면 여기 미드필더 하나가 내려와서 여기 포백을 만드는 거야. 맞아. 그리고 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어쨌든 전술적인 이해도가 뭐 포백이든 쓰리백이든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 자리매 꿈을 쓰리백이 포백을 섰을 때보다 훨씬 더 뭐 쉽게 좀 할 수 있기는 하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서 사실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 자리 배치다 이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그건 있어요. 역설적으로 포백에서 만약에 우리 포백에서 빵꾸 나갖고 빵꾸 나는 상황이 딱 와. 빵꾸 나는 상황이 딱 와. 뭐 드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자 패스 받아서 내가 딸려 나갔어. 이렇게 딸려 나가. 그럼 보통 이제 이 위로 하나씩 붙잖아. 그러면 가야지. 포백은 내가 더 띄워줘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 쓰리백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니까 내가 제일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얘기했잖아.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포백을 만들었다고. 포백을 만들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찌됐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윙백들이 윙어처럼 뛰는 거야. 왜냐면 이 수비 부담을 넣으니까. 그 여기 입장에서도 여기 둘이 한 번씩 번갈아서 내려가 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선수들이 똑똑하지 못하면 이제 조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아마추어 분들을 대상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수비를 그러니까 또 보면 골키퍼만 좋아하시는 분들 수비만 나는 딴 거 못하는데 나 요 자리만 쓰면 잘할 수 있어라는 분들 꼭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팀에 3분 계시면 쓰리백을 한번 이렇게 해봐도 해서 됐지. 해볼 만한 그러니까 뭔가 시도해보고 연습 시간도 많이 가져보시는 이런 재미를 또 보면 전술적인 부분들이 한 개만 있는 것보단 2개가 더 낫고 2개 있는 것보단 3개가 더 나으니까 진짜 수비를 좀 이 사람들 여기 세워놓으면 진짜 수비만 해도 진짜 잘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쓰리백을 저는 써보는 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자 포백 써. 그러면 보통 이제 아마추어 축구에서 너도 팀들이랑 경기해 보면 주로 미드필더 볼 거 아니야. 저는 띠키인데 다 떠요. 골키퍼만 빼고 뭐 여기 가라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는 스타일이라. 나딴 팀 가면 골키퍼 봐. 난 원래 여기 자리 뛰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수비수 입장에서 엘리트 입장에서 너가 생활체육을 또 경험해본 입장에서 포백을 사용할 때 요거는 꼭 해야 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씩 뽑는다면. 우리가 포백을 사용할 때 꼭 이거는 해야 된다. 포백을 하면 꼭 이건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뭐 하나 빠질 수 없지만 수비할 때 당연히 프레싱을 조금 강하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싱은 이거잖아. 포백 같은 경우에 만약 상대 공격 상황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 쪽으로 하나 붙어. 그쵸. 볼 쪽으로 하나 붙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칸을 나눠요. 그쵸. 칸은 제일 베스트죠. 칸을 나눠서 네 칸 안에 이 선수가 들어와. 그럼 얘는 네 거야. 근데 얘가 혼자서 못 뺏고 있어. 그럼 옆에 칸이 도와줘. 이제 이게 이제 프레싱의 기본처럼 그쵸, 알려주는 그쵸. 그런 것 중 하나인데. 맞아. 그러니까 수비할 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든든하게 후방에 지원 자원이 어쨌든 한 명이라도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거 감안하지 말고 충분히 프레싱이 가해져야 되는 시점들이 오면 과감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공격할 때. 공격적일 때 저도 또 이 센터백만 봤던 게 아니고 수비형이나 사이드 이 풀백도 봤었기 때문에 성인으로 넘어오면서도 봤었기 때문에 상대팀보다 유리한 이점을 가져야 되니까 이 사이드 선수들을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높게 활용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더 많은 공격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끔 지도하면 어떨까. 좀 더 과감하게 뛰어라. 좀 더 과감하게 뛰어라. 요즘 저도 클럽팀 나가보고 하면 이렇게 투톱으로 있는 경우가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4-2-3이 만들어면 무조건 예전에는 스톱되는데. 투톱 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저도 클럽팀 나가보거나 한번 저게 원톱이 엄청 많아. 다 원톱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에 8, 9팀 정도가 이렇게 쓴다라고 가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명의 센터백이 충분히 이 한 명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조금 더 공격 숫자에 힘을 실어서 과감함을 더 더해주면 위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할 거고 이 밑에 2선 자원에서의 미드필더들도 조금 더 힘을 들이지 않고 공수전한 트랜지션을 좌우 앞뒤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공격할 땐 이 사이드를
더 많이 올려서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운데서 숫자 싸움을 이기니까. 이렇게 있던 선수들도 결국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나은 공격 전개를 좀 그리고 결국에는 아마추어 분들도 우리 팀이 공 많이 갖고 있을 때가 더 제일 재밌잖아요. 프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결국 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드리블로 공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상 쉽지 않고 우리 팀의 전술적인 부분을 다 망가뜨리니까 드리블 오래 하면 힘들어. 넓은 공간을 좀 활용해서 주고 이렇게 뭔가 공을 많이 만져서 우리 팀이 조금 더 상대 집에서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축구를 좀 하면 그날 나오신 분들도 좀 재미를 더 많이 가지실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다행히 우리 팀의 수준도 높게 올라갈 테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하면 좋겠다. 아니 근데 센터백 재밌어요. 그 뒷방 먹는 게 좀 부담돼서 그렇지. 근데 뒷방 먹어야 축구입니다. 그 뒷방 안 먹으면 축구 아니에요? 뭐 뒷방 있으면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 1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딱 두 가지 수비할 때는 프레싱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해도 괜찮다. 겁먹을 필요 없이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포백은 무조건 간격. 수비할 땐 간격. 간격이 되게 생각보다 그 요새 팀을 한 2개 정도 더 나가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랑 공을 차는데 포백을 상대가 여기까지 밀고 올라왔는데 포백을 이렇게 쓰는 거야. 형이 참여한 팀이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포백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안에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얘네가 둘이 좁혀서 막는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빠져서 여기서 컵백가 올라올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이 공간에 대한 대처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때는 원래 난 다른 팀 가면 우리 팀 아니면 내가 별로 그렇게 말 안 하고 나 여기 뛸까 이런 식으로 뛰는데 그 경기를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여기 그러니까 상대가 희한하게 골을 못 넣었어. 걔 근데 여기도 계속 내가 이렇게 뛰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른 건 모르겠어도 우리 친구도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 수비할 때 상대한테 내려오면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좀 서줄래?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사실 뭐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축구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근데 뭐 간격 이 포백의 라인만큼 중요한 건 없죠 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비할 때는 간격만 잘 서도 상대가 요 정도 간격이 진짜 되게 넓어 보이게 경기장에서 보면 되게 넓어 보일 텐데 요 정도 간격이면 어느 정도 거리를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 이게 필드에서 보면 보통 요 정도 거리가 한 5m 조금 안쪽이거든요. 5m 조금 안쪽? 5m 정도 될 거야. 서로 도와주기 좀 좋은 간격인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추어 생활체육 레벨에서 이렇게 해서 블록 라인 세워놓아서 이렇게 시간 끌어서 둘 정도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 애지간하면 여기서 혼자 다 제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한 명 제끼는 동안 얘 이렇게 좁혀주고 이렇게 좁혀주고 이렇게 당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이 정도 좁혀지면은 보통 상대가 여기까지 들어올 거면은 들어왔다? 그 사람 보통 K4 이상입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공 찼던 분들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뒤에서 백태클을 갈기시면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거 위험해요. 그 공격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아. 좀 오히려 또 이것도 간격에 신경 써서 작고 패스. 그러니까 나는 제일 시합할 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통 이제 요 자리로 나가거나 요 자리로 나가잖아.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공 처리하는 거가 재밌어서 보통 패스를 할 때 얘네한테도 다 여기를 다 포함해서 여기 자리들이랑 여기 쪽에 얘기를 해. 내가 원터치로 바로 줄 수 있는 각도에 나와 있으라고. 그러면 이제 빨리 처리하면 빨리 리듬 있게 나가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가 보통 이제 내가 공을 이렇게 줬어. 그리고 공을 주는데 보통 나는 애지간하면 이렇게 잘 안 주거든. 이렇게 쪼아 오면은 보통 나는 반대쪽으로 줘버려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내가 공을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 묻어쳐갖고 이제 줄 데가 없는 없는 거지. 거야. 이렇게 공을 받았어. 얘한테 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묻어치려고 하니까. 근데 받았잖아. 그 받으면 보통 얘는 프리가 순간적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줄 데 없네. 그러니까 보통 얘한테 다시 준다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 또 이만큼씩 땡긴 상태에서 공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제 얘기할 때 늘 공격할 때는 포백으로 넓게 간격을 쓴 다음에 멀리 봐라. 왜냐면 멀리 보면 상대도 얘가 멀리 본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압박을 안 오더라고, 경험상. 그럴 수 있죠. 그럼 멀리 보다 보면은 가까운데 보이는 거고, 그러면 가까운데 전환하고, 가급적이면 같은 곳에 두 번, 세 번 패스 여러 번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건 좋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뭐 다양한 각도와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데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멀리 보다 보면 얘네가 나왔다가도 아까 잠깐 얘기하면 이렇게 주춤주춤 뒤로 가면 요때 톡 나와서 이렇게 또 받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이걸 또 한두 번 하니까 뭐 상대팀도 누군가가 이제 리더가 눈치채고 좀 더 눌러서 좀 더 올라왔을 때는 또 킥력이 있거나 하면 또 멀리도 봐보고. 사실 모든 스포츠가 수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인지하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냉정한 겁니다. 원래 그 축구나 인생이나 자리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자, 3백은 이제 뭐가 공격 수비적으로 중요하고? 일단 아마추어 분들한테 3백은 이 세 명이 자기 자리를 얼만큼 잘 유지하며 리드를 해주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아까 저는 단순하게 되게 보니까 물론 다 공격하고 싶고 당연히 다 골 넣고 싶은 건 유소년 애들, 취미반 애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넣고 싶어. 본성이라, 사람인지라 본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성을 잃어서 이성의 끈을 놓는 순간부터 축구가 되지 않아요. 축구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공격적일 때 다른 걸 거두절미하고 이 세 사람이 얼만큼 간격 유지를 통해 자리를 잘 지키며 있느냐가 제 관건이지 않을까. 또 요걸 반대로 수비 시에도 얼마나 덤비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골을 실점을 쉽게 하냐, 실점을 쉽게 하지 않느냐가 정해질 것 같아요, 저는. 백스리가 역설적으로 보통 백스리 쓴다고 그러면 수비수들 중에는 보통 가운데 쓰는 걸 즐기는 애들이 많거든.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자유로가 높고 공을 여기서 컨트롤해서 얘한테 풀어서. 좀 더 많이 뿌려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백스리 같은 경우에는 백스리도 간격이 역시 중요하고, 무엇보다 백스리는 포백보다 더 보수적으로 이 블록 라인에 대한 의식이 강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동감하는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결과적으로 아마추어 팀들이 나는 백스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있잖아. 윙 올라갔어. 그 윙백도 올라가야겠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사이사이에 여기서 도와주면 좋거든. 근데 자꾸 건너간다고. 이제 이게 너가 말하는 공격에 미친 상황. 그렇죠. 나의 자리를 망각하고 갑자기 이렇게. 내가 앞에 가서 받아줘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네가 올라가줘야 얘가 여기 사이에서 받잖아. 맞아. 조금씩 결국 이게 또 공간 따먹기라. 내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얘도 여기 있다가 아차 싶은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긴 우리 선수를 밀어주는 역할도 해줘야 상대가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전방 압박 올 때 제일 기본적으로 요새는 그런 거 있잖아. 어디서 자꾸 뭘 보나 봐, 요새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매개체가 원체 그러니까 전방 압박 받으면 자꾸 있잖아. 사이드로 볼을 빼서 살려 나오려고 그래. 실력이 안 되면요, 공간에 때려 놓으세요. 그만큼. 그러면 상대 수비가 상대 전형이 11명이 다 내려갑니다. 3백 같은 게 특히 이걸 잘 해야 돼요. 아니 뭐 이것도 매 순간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위험할 때 한 번씩 좀 이렇게 때려놓는 것도, 이것도 영리해야 돼.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좀 때려놔야 결국에는 수비수들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 트랜지션 하는 그 순간에 틈이 생겨서 우리 팀에게도 어떤 공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는 늘 안전 또 안전 더더 안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아무나 그냥 빵 차놓고 야 올라가자라는 그런 개념보다 한 번씩은 좌우로 흔들어 놓는 걸 시도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백3와 백4 그리고 왜 니들 팀에서 백3와 백4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4231과 433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애프터 전술 시간이었습니다. 장동이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